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금 완연한 봄 날씨 같은데 좀 아, 어떠세요? 네, 저는 꽃가루 아, 맞아요. 조금 꽃가루 알러지 해요. 많이 네,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딱 그 시점인데, 네, 아무튼 날씨는 굉장히 좋은데, 그쵸? 네, 하늘도 맑고, 근데 이 봄이 굉장히 짧다는 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더워지기 네, 시작할 텐데, 꽃가루로 고생하시는 분들 건강 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나누어 볼 내용 어떤 건지, 네, 어떤 거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교통사고 이야기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서 네,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이나 또 뭐 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베이직 같은 걸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이 계셔서 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자, 그렇죠. 교통사고는 뭐 저희가 진짜 이거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네, 없어요. 항상 위험은 있으니까요. 네, 차를 저희가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그쵸, 교통사고의 그쵸. 위험은 항상 있는데, 네. 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요거 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요때 네네. 좀 미리 좀 뭔가 알고 있으면 네.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어, 될까요? 제가 가장 조금 곤란한 손님들이 곤란해지는 부분은 네. 경찰을 부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 예를 들면은 좀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나이가 어려 보였다 네. 아니면 막 너무 떨면서 무서워했다. 음, 그래서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 음,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래 놓고 나중에는 경찰 리포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 클라이언트는, 그러니까 그 사고 낸 사람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네. 그런 경우는 경찰 리포트가 없으면 그 사람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경찰을 부르시는 게 좋아요. 아, 제일 먼저. 네, 네. 네. 그쵸, 그쵸. 그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해도, 네, 네. 모든 일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네. 네. 왜냐면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네. 까다로워지고 돈도 적게 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경찰 리포트가 없고 자기 손님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찰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네. 네. 일단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그 상대방이, 사고를 낸 상대방이 뭔가 너무 좀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나이가 너무 어려 보여서 좀 안쓰러운 마음에 네네. 경찰 부르지 않고 좀 잘 해결하려 했는데 네. 오히려 나중에 그쪽에서 먼저 뭔가 좀, 그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네네. 심지어 곤란하게. 이런 네. 경우도 있었어요. 네. 경찰을 안 부르셨는데 그 사고 낸 사람이 뒤에서 받았거든요. 그건 네. 100%그 뒤에서 친 사람 과실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 사람이 경찰 리포트가 없는 거를 이용해서 자기 보험회사에는 우리 손님이 차를 뒤로 백해서 자기 차를 야, 쳤다. 진짜 네, 황당하네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잘못이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들어주고 싶죠. 어. 네, 왜냐면 그러면 우리 돈이 안 나가도 되니까. 음, 음. 네. 그럴 때 경찰 리포트가 없으면 어떻게 입증할 수가 네, 없네요. 곤란해질 수도 네. 있어요. 혹시 네. 뭐 요즘 블랙박스 네. 카메라 많이 다시는데 네네. 그걸로도 증명이 좀 안 될까요? 아, 그럼요. 아, 그거는 유효하죠. 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네. 경찰이, 제3자인 경찰이 와서 뒤에 있는 사람 잘못으로 사고가 네. 났다라고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런 게 있어도 보험회사에서는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가끔 사진이나 블랙박스가 있으면 그런 걸 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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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을 이제 전화를 하고 기다리는 네. 동안에 네. 차를 움직여도 되는가?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데서 사고가 보통 나니까 네네. 그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아, 같아요. 네네. 그 차를 혼잡한 길에서 사고가 났다. 네, 여기 가만히 있으면 길이 다 막힌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길 옆에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갓길로 옮기시는 경우 있거든요. 네네. 경찰이 올 때까지는 옮기셔도 괜찮아요. 어. 근데 물론 이제 너무 멀리 간다든지 그러면은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네. 보통은 차를 움직여도 경찰이 그것 때문에 차가 움직였네? 뭐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주 법상 사고가 나면 옆에 숄더로 차를 옮겨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차가 길에 계속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차를 옮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차를 일단 그러니까 차가 움직일 수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차가 그쵸, 너무 많이 그쵸. 망가지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토잉이 오거나 네. 그럴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네네. 네네. 일단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네. 차를 갓길로 세우는 거 거기까지 네.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광고 듣고 그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을 이제 전화를 해서 불러야 되고 그 동안에 차를 갓길로 옮기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경찰이 왔어요. 이제 와서 뭔가 설명을 할 텐데 이때 우리가 또 영어가 뭐 잘 되시는 분들 편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영어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돼요. 영어를 못해서 아니면 경찰이랑 그 대면하는 게 무서워서 안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네. 분들도 있고요. 네. 영어가 안 돼서 경찰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들어서 경찰이 이상하게 리포트를 써주는 경우. 네. 그럼 없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너무 불편하다. 근데 그래도 안 부르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모든 경찰이 다 영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리포트를 써준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든 손짓 발짓 해서라도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만약에 정 힘들다 그러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세요. 네. 따님이나 아드님 전화하시거나 오셔가지고 통역을 좀 도와주시든지 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경찰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왜 못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두려워 잠깐이니까 네네. 그런 게 두려우셔서 안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이제 만일의 경우에 내가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통역해 네.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좀 미리 좀 정하셔서 좀 급할 때 네. 연락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런 게 가장 좋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영어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찰은 부르셔야 되고 네. 어떤 방법으로든 의사소통하시고 설명을 잘 해야 되죠. 정확하게. 네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사건 번호가 이제 정해지는 건가요? 네, 경찰이 사건 왔을 때? 번호가 나오고요. 보통은 경찰이 줘요. 네. 주고 그 경찰 리포트를 뽑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 관할 예를 들면 귀네 카운티다. 귀네 카운티 그 경찰 사무실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은 뽑아주기도 하고요. 네. 5불 정도? 한 10불? 그 정도 수수료가 소액의 있네요. 돈이 들어요. 근데 가면은 뽑아주고요. 네. 보통은 한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게 나오기까지. 네네. 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네. 하지만 그 전이라고 해서 내가 상대방 보험이라든지 클레임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고 났을 때 네. 상대방의 보험 인포메이션을 받아놓으면 좋죠. 네. 네, 왜냐면은 어쨌든 일찍 클레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사건 번호는 뭐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전에 바로 이제 사고 폴리스 부르고 클레임을 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클레임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네. 그렇게 그러면은 내 보험에는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보험에는 상대의 잘못일 경우 네. 내 보험엔 굳이 클레임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근데 좀 많은 분들이 네.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 전에 내 보험에 이미 조금 늦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사고 나고 바로 온 게 아니라 네. 좀 기다렸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결정을 못 하셨거나 변호사를 해야 되나 이러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걸 아예 몰랐어서 그냥 2주, 2주, 3주 정도 지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러신 분들 중에 이미 내 보험에 다 클레임을 해가지고 네. 차를 다 고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그러셔도 돼요. 네. 상대방 잘못이면 먼저 상대방 보험에 클레임을 하는 게 나한테는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네. 어쨌든 내 보험인데 물론 내 잘못이 아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사실 제가 보험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보험료를 측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더 많이 클레임을 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이 고객은 리스크가 큰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클레임 하나하나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 잘못이면 상대방 보험을 먼저 쓰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왜냐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 보험을 쓰죠? 그러니까 상대방 보험에 먼저 하시고 네. 만약에 근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요. 네. 그럴 경우는 내 보험을 쓰거나 내 보험에 들어있는 uninsured 모를 그러니까 네. 보험 무보험자와 사고가 났을 때 쓰는 폴리시라든지 그런 걸 쓰는 게 맞겠지만 네. 그 사람이 보험이 있어요 이미. 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먼저 청구를 해서 내 차도 고치고 치료도 받고 이러는 게 좋겠죠. 네. 네. 보통 생각하기에 네. 상대방 그 보험회사보다 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네. 이게 뭔가 내 잘못이 아니라도 뭔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내 잘못이 해결될 아니면 수는 있죠. 예를 들면 근데 이런 분들은 네. 내 보험에 먼저 연락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어떤 분들은 이 차가 내 비즈니스 차량이에요. 내가 네. 이걸 뭐 배달을 하려고 쓴다든지 네. 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 차가 생업이랑 연결돼 있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은 진짜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왜냐하면 상대방 보험한테 클레임을 하잖아요. 네. 그럼 상대방 보험이 차를 고쳐준 시점이 언제 시작하냐면 그 보험 회사에서 우리 고객이 잘못을 했군요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죠. 네. 경찰 리포트가 나오고 그쪽에서 뭐 인터뷰를 하자 그럴 수도 있고 네. 자기 클라이언트한테도 물어볼 거고 그때 시간이 뭐 일주일, 2주 걸릴 수가 있단 그러네요. 말이에요. 2주 정도 걸리겠네요. 네. 네. 그 기간을 기다리기 힘들고 나는 차를 빨리 고쳐서 빨리 해야 된다. 빨리 렌탈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먼저 내 보험을 쓸 수 있죠. 네. 하지만 물론 내 보험에 연락해서 빨리 렌털카를 하고 빨리 차를 고치고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상대 보험으로 커버를 하셔야죠. 내 보험이 아니고 그 사람 잘못이니까. 네, 네. 네네. 그 말씀하셨는데 네. 저 잠깐 그 사고 나서 이제 바로 변호사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네. 좀 시간이 흐르고 아니면 내 보험으로 내 차 다 고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네. 뭔가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후에 뭔가 좀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뭔가 좀 해결이 안 돼서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뭔가 조율이 안 돼서. 뭐 꼭 그래서는 아니고요. 네. 뭐 어떻게 그런 과정 자체를 아예 모르셨던 분들, 뭐 사고가 처음 났거나, 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를 아예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나는 치료받을 생각은 없었고, 그냥 차만 고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며칠 지나니까 좀 아프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서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물론 상대 보험이랑 연락이 돼서 클레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그쪽에서 말도 안 보통 이렇게 하죠. 변호사가 없는 사람한테는 변호사가 없으니까 그냥 뭐 천불 줄게. 그냥 다 릴리즈를 사인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아닌데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네. 좀 심한 경우는 네. 그런 걸 받아들이셨어요. 사인까지 하셨어. 네. 그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 좀 힘들죠. 이미 사인까지 하셨으니까 그건 도와드리기 사인까지 힘들겠네요. 하셨는데 네. 어떤 경우는 저희가 그걸 한 번인가 두 번 제가 그런 경우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인가 두 번은 그냥 보험회사에 제가 연락을 해서 뭐 이런 걸 사인을 했는데 아니면 구두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네. 해서 그냥
보통 제가 케이스 핸들하는 대로 진행한 적도 있긴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어쨌든 사인을 하시면 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인하거나 보험회사가 뭔가 얘기하는 거에 동의를 하시거나 이러기 전에는 어쨌든 변호사랑 얘기해 보시는 게 그러네요. 네. 날 수도 있다. 특별히 또 좀 뭐 네. 사고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음. 했어도 그걸로 몸이 또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그럴 그럼요. 경우에는 네, 일이 또 복잡해지죠. 혼자 그게 핸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네. 경우에는 꼭 변호사분께 먼저 문의를 해 보셔야 될 것 네, 같네요. 문의를 선임을 하든 안 하든 네네. 어쨌든 문의는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네. 이게 약간 미국과 한국의 약간 그 사고 처리 방법이 살짝 달라서 아직 그걸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오신 분들은.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미국에 산 지 너무 오래돼서 네.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몰라요. 네네.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크게 다른 건 없을 텐데 그래도 미국에 왔는데 뭐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을 수가 있고 네네. 또 사고를 한국에서도 한 번도 안 당해봤고 여기서도 사고가 나본 적이 없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뭐 그럴 수 어떤 식으로 있죠. 어디다가 클레임을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네. 아예 모르실 수가 있죠. 당연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은 그런 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오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아예 모르셨다가 이제 뭔가 이거 좀 이상하다. 네, 그쵸.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뒤늦게 네. 오시는데 사인을 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전에 네, 그러면 좀 오셔야 곤란해져요. 되고. 네. 네, 그래서 진짜 보험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거를 사인하라 그래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뭐 오신 분들도 없진 않거든요. 네네. 별로 없지만 별로 없지만 없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를 뒤바꾸기가. 뒤집으려면 네. 물론 뒤집은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변호사가 껴서 이러면 골치 아프겠네.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뭐 차 고치는 거 서류 이런 거 사인은 모르지만 네. 이 케이스에 대한 모든 거를 그냥 보험회사에서 2,000불이라든지 소량의 돈을 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클레임을 하지 않겠다. 그런 파이널한 서류를 다 사인하신 경우는 네네. 보험회사에서 사인했는데 왜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걸 해줘야 돼? 네네. 이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힘들어요. 그러네요. 뭐 네. 아예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또 네. 영어가 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어설프게 사인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기 전에 미리 좀 변호사분과 상담은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저희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해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주셨고 이제 이게 접수가 됐잖아요. 사건 번호도 나오고 그랬으면 이제 뭐 클레임이 됐는데 이때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도 궁금하죠, 사실. 네. 일단 보상금은 네. 이 보상금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최대의 보상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라는 광고라든지 네. 뭐 얼마까지 이제 얼마까지 받아들인다 네. 이런 광고가 다 믿을 필요는 없는 게 네. 이게 좀 이 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좀 unfair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어. 저도 unfair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고 낸 사람의 보험 리밋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그 상한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고 낸 상대방이 중요하군요. 그쵸? 네. 그 사람이 보험을 사고 날 때마다 한 사람당 25,000불, 최대 5만 불 이렇게 들어는 그게 보통은 가장 낮은 커버리지거든요. 네. 그보다 낮게 들어오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은 그게 미니멈인데 네. 25,000불이란 말이 25,000불 많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네. 사고 나서 뭔가 치료받고 이러다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손님 중에 아니면 다른 교통사고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물론 이런 손님들이 많을 거예요. 왜 나는 25,000불밖에 못 받아요? 많이 받아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뭐 얼마만큼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케이스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 낸 사람이 보험 그 리밋이 10만 불, 30만 불, 10만 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만 불, 사고 한 건당 30만 불.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클레임을 해서 많은 보험금을 내기도 수월해지고 네. 만약에 사고 스케일이 좀 커서 많이 다치셨어요. 네. 그런 경우는 10만 불이라 그러면 그래도 좀 넉넉한 거죠. 내가 치료를 넉넉히 받고 클레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리밋이 10만 불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엄청 큰 사고예요. 엄청 큰 사고인데 2만 5천 불이에요.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군요. 네. 근데 그게 사고 난 지금 손님 잘못도 아니고 네. 손님이 나한테 누가 사고를 낼 건지 골라서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님 네. 잘못도 아니고 변호사 잘못도 아니고 사실은 보험회사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사고 낸 사람이 리밋을 너무 낮게 들어놓은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운이죠. 그래서 교통사고에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언페어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르다. 케이스마다 다르죠. 네. 팔리시 리밋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고 네. 또 좀 세세하게는 어느 보험회사인가 어떤 보험회사인가 네네. 그 중에서도 어드저스터가 누구냐 이런 이런 데에서도 많이 운이 갈리죠. 네. 손님마다 어떤 사람은 뭐 리밋도 높은 사람이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도 되게 넉넉하게 해주는 회사 어저스터도 좀 리니언트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걸려서 되게 쉽게 합의금을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네. 어떤 사람은 지금 저도 이런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분명히 이 사람 잘못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 잘못이고 상대방 잘못. 네, 네. 상대방 잘못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저희가 다 첨부를 해서 보냈죠. 영상. 그쪽에서 말한 건 뭐냐면 우리 손님의 헤드라이트이 안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네. 네. 근데 그런 거 없거든요. 네. 경찰 리포트에도 그 사람 잘못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사이테이션을 받았어요. 네. 근데 우리 손님의 헤드라이트이 안 켜져 있었대요. 우리는 영상도 다 있고 사진도 되고 다 있어요. 네.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야, 그러면 네. 인정을 끝까지 안 하고 지금 저희 손님의 보험회사가 그쪽 보험회사랑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케이스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없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운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사고에는. 그래서 좀 어떤 케이스는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네요. 네.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나셨는데 보험금이 리밋이 2만 5천밖에 안 돼. 네. 그럼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네. 뭐 예를 들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럼 병원을 설득시켜서 조금 줄여주십시오. 병원비를. 손님이 네.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게. 그런 경우는 저희도 변호사비 다 못 받죠.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3분의 1 받는다고 하지만 네. 그렇게 못 받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리즈너블하게 네네. 애누리를 해서 손님이 최대한 많이 가져가셔야 되니까. 네. 또 뭐 저의 철학은 제가 거기서 뭐 몇백 불, 몇천 불 더 받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손님이 더 가져가셔서 그 손님이 해피한 게 더 낫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보험금을 보험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정해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변호사 광고에서 이만큼을 받아준다고 했어. 네. 나도 당연히 이만큼 받아야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변호사의 경우에는 운이 좋았던 거군요. 네,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른 케이스에 거죠. 따라. 네, 네. 그 케이스 뭐 어떤 얼마를 받았다는 케이스는 뭐 그 사고 낸 차량이 개인차가 아니라 커머셜 차량이었고 뭐 이러면 또 보험 리밋이 올라가니까요. 네네. 뭐 밀리언까지 올라가고 이러니까 네. 그런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다르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사람마다 기대해야 되는 게 다르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 케이스가 어떤지 네.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면 그 변호사가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네요. 리밋이 얼마고 네네. 이거는 어떨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지만 네네. 모든 케이스가 다 같진 않다. 네. 네,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변호사들한테도 조금 일이 쉬워지고 네. 손님들도 너무 비대해진 기대를 가지시면 좀 힘드니까 네네.
그런 게 이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겠죠. 변호사와 그렇죠. 손님과. 최대한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거기에 네.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일단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네, 어쨌든 하지만 안타깝지만 상대방의 펄리시 리밋이 그 합당한 보상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거죠. 네. 그런 케이스 없지 않거든요. 그런 네.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다른 데서 마진을 줄이죠. 네. 변사비 줄이고 병원비 저희가 병원에 일일이 컨택을 해서 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손님이 좀 더 그것도 가져갈 일일이 수 또 있게. 컨택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하죠. 네. 안 그렇게 하는 미국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네. 그런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경우는 네. 리밋이 너무 없었어요. 손님 병원 다녔어요. 손님이 예를 들면 리밋이 25,000불인데 손님 병원비가 2만 불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5,000불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는 3분의 1을 뭐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25,000불에서 8,000 얼마를 가져가요. 16,000 얼마가 남았죠. 그럼 병원비로도 모자르는 금액이잖아요. 그럼 16,000불을 병원 내고 나머지 4,000불 손님이 알아서 해결해요. 그럼 손님 아웃 오브 포켓에서 나가는 거예요. 치료를 내 돈으로 받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없진 않아요. 네, 없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핸들링을 좀 잘하는 변호사한테 가는 게 좋죠. 네. 보통 한국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한국 변호사한테 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국 교민들 상대로 그렇죠. 교통사고를 진행해 주시는 한국 변호사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도 그렇게는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변호사들도 다 뭐 저처럼 변호사비를 깎아라 이런 얘기 아니고 저도 물론 정당하게 제가 받을 만큼 3분의 1 다 받을 수 있는 케이스 많죠.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 리밋이 너무 낮아. 이런 경우는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변호사를 잘 찾아서 가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보통 또 우리 그 보험 자동차 보험 들 때 요 또 팔레스 리밋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네요. 우리 한국 분들은 좀 많이 요거 좀 신경 쓰시거든요. 웬만하면 그렇죠. 이것도 제가 할 얘기가 있는 게 물론 그냥 저는 예를 들면 출근길이 그냥 5분 10분이에요. 집 바로 앞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사실 딴 데는 별로 안 가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낮게 드러나도 리스크가 낮겠죠. 그렇죠. 근데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여기서 다운타운까지 출근을 해요. 뭐 둘루스에서 존스크리까지 출근해요. 길잖아요. 길고 혼잡한 거리가 많잖아요. 사고가 날 리스크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가 사고를 낼 가능성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저희 예전 클라이언트 중에 사고를 내셨는데 팔레시 리밋을 낮게 들어놓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10만 불 들어놓으셨어요. 그런데 10만 불, 30만 불. 근데 사고를 내셨어요. 내셨는데 그 사고 냈던 상대 차량이 슈퍼카였고 엄청 비싼 차였고 그 안에 사람이 여러 명 타고 있었고 많이 다쳤어요. 이거 30만 머리 불 더 아프네요. 나오죠. 보험 회사에서는 우린 30만 불 내줬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손님을 수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수하는 걸 디펜스를 해야 되는 거죠. 변호사를 사셔서. 그건 또 따로 그쵸.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리밋을 사실 어떤 리밋을 들어놔도 모든 리스크에 다 커버되는 보험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리스크를 잘 생각을 해봐서 내가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라든지 아니면 먼 곳으로 혼잡한 데를 지나서 출근한다. 그럼 어느 정도는 미니멈 말고 좀 더 올려서 들어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물론 안전 운전하셔야 되고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조금 넉넉하게 들어놓는 것도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보험회사분들 굉장히 좋아할 얘기인데 이렇게 연결되네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무조건 보험에 많이 들어놓으세요라고 광고를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저런 케이스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내 리스크를 생각해서 그거에 걸맞는 보험 리밋을 들어놓을 필요는 있다. 물론 저는 이제 보험 사고를 당하신 분들,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 많이 레프레젠을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조금 높이 들어놓은 것도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거 케이스마다 뭐 보상금은 다 다를 수 있고 어쩌면 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본인의 판례세 리밋을 좀 최대한으로 말씀하셨죠. 그 전제 조건이 좀 혼잡하거나 좀 위험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리밋을 좀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변호사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셨던 케이스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네. 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네네. 문제가 될 텐데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치료를 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떤가요? 이것도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죠. 아, 네. 네. 리밋이 25,000불인 케이스예요. 네. 근데 치료를 2만 불 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내가 아픈 만큼 치료를 받으셔야겠지만 네. 그 리밋을 변호사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치료를 받을 수 최대한 효과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네. 이런 걸 상담을 하셔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병원을 막 돌아다니셔가지고 치료를 엄청 많이 받으셨는데 네. 리밋은 분명히 전 리밋은 얘기해드렸었거든요. 근데도 많이 치료를 받아야 많이 보상금을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치료 받는 거는 어쨌든 변호사와 병원과 같이 얘기를 하셔서 하는 게 좋고요. 네. 물론 리밋이 굉장히 높은 펄리시고 많이 다쳤어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치료를 받으셔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치료 네. 아예 안 받으면은 네. 클레임이 안 되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 상황이 어떤지 음.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상대 리밋 팔리시가 어떤지, 어떤 식의 사고가 났는지, 네. 또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변호사와 의사와 상담을 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치료를 네. 많이 받을수록 보상을 많이 받는다더라. 이거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고면 받으셔야 되지만 네. 상대방의 리밋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고 네. 또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네네. 그냥 옆에 살짝 긁은 사고인데 네. 치료를 엄청 많이 받았다?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커버 안 해주죠. 그렇죠. 그건 좀 네, 의아하죠. 네. 그래서 무조건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치료를 많이 받아라. 이거는 좀 틀린 얘기일 수가 있다. 네. 네,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사고 나서 또 저희가 항상 일을 매일 하는데 일을 못 나가게 될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라는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있으신데 네. 까다로워요. 서류가 다 있어야 돼요. 뭐 페이스톱 이런 거 다 내야 되고 네. 뭐 얼마 빠졌다 이런 거 다 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이미 그 리밋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리밋 안에 묶여 있네요. 네, 그렇죠. 교통사고는 그렇죠. 네. 물론 그 상대방을 소송하면 리밋 이상의 걸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송하고 나면 네. 그 돈 컬렉션 어떻게 할 거고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돈 받기 힘들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케이스는 팔리시 리밋 아래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네네. 네. 그래서 보통 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 이 리밋도 좀 높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겠지만 네. 그래도 높이 해놓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쨌든 비싼 차를 탈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것도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내 케이스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어떤 사람이랑 사고가 나서 어떤 팔리시를 가진 사람과 얼마나 차가 망가지고 내가 얼마나 다치고 이런 게 요소가 너무 많아서 네. 그냥 뭉뚱그려서 무조건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뭐 일을 못 나가면 무조건 돈을 다 받는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어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케이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식의 사고가 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다쳤나 이 부분을 또 이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보상금이 좀 뭔가 상대방이 부족해. 제시한 보상금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네. 이렇게 느낄 때 더 많은 보상금 받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죠. 이때 네. 물론 제가 10케이스를 하면 9케이스는 소송을 안 하지만 한 어. 케이스는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은 교통사고는 법원에 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광고 중에 좀 웃긴 광고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하는 변호사는 많지만 법원을 가는 변호사는 우리밖에 없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이죠?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아니셨어요. 네. 근데 한국 분들은 한국 변호사니까 법원 안 가겠지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한국 변호사들 중에서도 법원 가서 싸워줄 수 있는 변호사 많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 가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는 소송을 해도 법원에 안 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송을 걸어요. 네. 보험회사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보험회사를 소송하는 게 아니라 네. 사고 낸 사람을 소송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험회사 변호사가 어쨌든 디펜스를 해주죠. 네. 그럼 보험회사 제가 소송을 걸었어요. 보험회사 변호사가 전화가 와요. 네. 이러지 말고 합의금 더 높여줄 테니 합의를 하자. 왜냐면 소송 걸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합의를 하자. 더 높여서 합의를 하자.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법원까지 가는 케이스 없지 않아요. 네네.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이런 질문 많으세요. 제가 지금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잖아요. 이만큼을 받고 이 교통사고의 케이스를 종결하겠다라고 합의를 하시는데 그 합의의 주된 내용은 이렇게 합의를 함으로써 사고 낸 암흑에 이 사람을 소송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네네. 그래서 합의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소송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모르셔서 합의를 하고 또 소송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겠다. 그건 안 된다. 네. 합의라는 거는 그 사람을 소송하지 않는 대신에 합의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시대 지금까지 김필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